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한 클래스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오늘 마감 상황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어제에 이어서 모두 2거래일 연속 빨간불이 켰습니다. 특히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56%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다시 3,130선을 탈환했는데요. 3,138.3포인트에서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2% 넘게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4거래일 만에 1000선을 회복했습니다. 1,013.18포인트로 장 마감 지었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주식왕 김태성 전문가와 함께하는 날인데요. 지난 방송 하이라이트 분만 알차게 모아봤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네, 이번 코너는 종목 클래스 시간입니다. 오늘 장 이슈됐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가 최근에 미국 기술주 상승의 영향으로 이틀째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3% 넘는 오름세를 보였고요. 오늘도 3.45%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전문가님, SK하이닉스 어떻게 보셨나요? 좋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잡힌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SK하이닉스나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죠. 실적이 좋았고 여전히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 높은데 주가는 왜 안 올라가지라는 생각이 많았었던 그간의 좀 날들이었어요. 당연히 시총 상위 대형 종목이다 보니까 단순히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 조금, 외국인의 물량 조금, 기관 물량 조금 가지고는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오늘 이제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서 어제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에도 당연히 15만 하이닉스를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좋습니다. 하반기쯤에는 하이닉스에 대해서 15만 원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전문가님 보니까 노란톡을 보니까 여름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김태성 전문가님 혹시나 해서 말씀인데요. 코스피 상위권의 반도체나 자동차 관련 섹터는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하셨고요. 요즘에 박스권 행보가 심한 것 같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사이클 영향이 큰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게 어느 정도 답변은 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 첫 번째 질문, 반도체나 자동차 관련 섹터 함께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 좀 해주시죠. 최근에 조정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일각에서는 반도체가 없어서 못 만드니까 실적이 안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조정이 나올 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자동차 산업과 반도체 산업은 굉장히 좀 크게 봐야 됩니다. 단순히 이번 분기에 몇 대를 못 만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멀리 좀 봤을 때, 지금보다 자동차 산업의 시장 규모 파이가 더 커질 수 있느냐? 당연히 커질 수 있겠죠.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이제는 친환경차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태니까. 그리고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라서 못 만드는 게 단기적으로 부정적일 수는 있어도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차가 얼마나 잘 팔리면 반도체 수급이 안 돼서 못 팔릴 정도로 지금 수요가 많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만약에 기존의 내연기관 연료차만 팔고 있는데 반도체 수급 때문에 못 만들었다면 저도 이제 부정적으로 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반도체 수급이 풀리면 해결이 될 수 있을 만한 일이겠구나. 그런데 지금은 반도체 수급이 단기적으로 풀리기에는 정말 어려울 정도로 수요가 지금 많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밀어봤을 때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이제 현대차 기아가 그냥 두리뭉실한 이제 친환경차를 하니까 실적이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겠구나.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고요. 실제로 지금 많이 팔리고 있으면서 같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주식에서 가장 위험한 게
눈에 보이는 숫자, 눈에 보이는 결과 없이 단순히 기대감만으로 올라올 때가 가장 위험한데 자동차 산업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조금 걱정이 되고 밀릴 때만 되면 눈에 보이는 실적들이 재무제표에 찍히는 숫자들이 굉장히 지금 좋게 나오고 있어서요. 저는 여전히 상승 곡선을 좀 기대해봐도 괜찮다. 그런데 왜 주가는 안 갈까요? 라는 물음에는요. 이런 표현이 맞을 줄 모르겠는데 양심이 좀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현대차 시총이 47조입니다. 47조의 기업이 작년 12월 달 그리고 올해 1월 달 보면 단기적으로 50% 올랐어요. 50%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전체적인 시총도 그만큼 따라 올라왔겠죠. 그러한 종목이 여기서 다시 뭐 20%, 30%, 50% 가는 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사실 욕심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그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천천히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 올해 1분기처럼 갑자기 시총 상위 종목들이 두 자릿수의 폭발적인 상승세, 뭐 상한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여전히 반도체 사이클 혹은 자동차 산업에 대한 기대감은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종세마다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좀 길게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지금 노란톡방에 계신 여름님의 질문에 대답이 잘 되신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오늘장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장 이슈됐었던 종목,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이 이제는 또 게임에 대해서 규제를 했습니다. 게임에 대해서 정신적인 아편이라고 부정적인 발언을 하면서 전반적인 게임주들이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중에 펄어비스도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펄어비스 6% 넘는 조정을 받으면서 79,900원의 종가를 형성했네요. 전문가님, 게임주들 어떻게 보셨나요?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죠. 일단 단순히 그럴 것 같다라는 뉴스가 아니고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좀 발표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게임 산업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를 좀 제외하고 말씀드려보면 대다수의 게임주들이 상승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이야기했던 것. 중국 IP 판호 발급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중국에서 팔렸을 때에 대한 실적 기대감. 이 두 가지가 항상 그 이유에 껴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 정부에서 저렇게 규제 강화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 게임주들이 올라갈 만한 모멘텀들이 지금 많이 줄어든 상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펄어비스, 조금 이따 크래프톤에 대한 이야기도 드리겠지만 일단 게임주들은 전체적으로 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왔던 중국의 규제 때문에 이런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으니까요. 혹시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 있으시면 지금은 당장은 좀 관망하는 의견을, 자세를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통일부가 대북 식량 지원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조비를 비롯한 관련주들이 이제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전문가님, 이쪽 섹터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오늘 조비, 경로 이쪽이 올라갔다 그래서 쫓아가는 매매는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물론 뭐 좋은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 경협주들, 테마주들에 매수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낮은 위치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일단은 조비 경로, 그러니까 이 북한에 식량을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북한과의 관계가 지금보다 더 우호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서 최근에 좀 올랐다가 밀렸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아난티 혹은 용평 리조트 이쪽 혹은 재룡전기, 재룡산업 이러한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조비 경로에 그래서 안 간다는 건 아니고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만 이미 시세가 좀 붙었기 때문에 그쪽보다는 시세가 아직은 덜 붙은 종목에 관심을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남북 경협주들 중에서도 최근에 올랐다가 하락한 종목들 아난티 그리고 재룡전기도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이런 쪽에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세세하게 대응 전략도 세워주시고요. 유망한 종목까지도 언급해주시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꼭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노란톡방에 지금 실시간으로 또 많은 분들이 소통을 원하고 계시니까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더스크림님이 남북 경협주가 대선 이슈로 많이 떠오르던데 전문가님은 어떤 남북 경협주를 좋게 보시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전문가님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그런 종목들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일단은 실질적으로 좀 수혜를 받는 종목에 저는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이슈가 없다면 가장 먼저 사실 움직이는 게 이 금강산관광 그리고 철도 인프라 이쪽이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남북과의 관계가 좋을 때마다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인데 이번에도 사실 이쪽들이 더 먼저 움직이긴 했어요. 하지만 만약에 남북과의 관계가 조금 우호적으로 변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 금강산관광 같은 경우에는 뭐 저의 개인적인 그냥 생각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좀 직접적으로 토론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아무리 된다 그래도 당장 갈 수 있고 당장 뭐 시장에서 뭐 원하던 그러한 그림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금강산관광 이쪽보다는 저는 오히려 개성공단 쪽, 네, 개성공단 다시 재개방하는 거에 대해서가 현실적으로 보면 가장 빠르게 무엇인가 액션을 좀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닫혀놨던 문만 열어두면 지금 개성공단의 우리나라 기업들 공장과 설비들이 지금 아마 거의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다급하게 많이 빼온다라고 했어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아마 설비들도 거기 그대로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좀 토대로 봤었을 때는 개성공단이 가장 현실적으로 좀 많이 강하게 빠르게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제형솔루텍이라고 하는 기업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실시간으로 올라온 인더스크린님의 질문에 남북 경협주들 중에서는 개성공단 관련한 종목들을 살펴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이슈됐던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전반적으로 철강주들이 일제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감산 강도가 예상보다 낮아진다는 우려가 퍼지면서 전반적으로 철강주들이 하락을 했는데요. 전문가님, 철강주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철강 관련해서는 뭐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어차피 그리고 지금의 조정을 너무 크게 지금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물론 어제 오늘 기준으로 봤었을 때 좀 시장이 재밌는 게 뭐냐면, 자,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 이제 2% 그리고 오늘 5% 정도 떨어졌어요. 자, 그런데 희한하게 SK하이닉스를 좀 볼게요. 어때요? 두 종목이 지금 위치가 거의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죠. SK하이닉스는 어제 그리고 오늘 이틀 이어서 강하게 올라온 반면 포스코는 어제 오늘 이틀에 이어서 좀 강한 하락을 보이고 있다. 뭐 전체적으로 뭐 그렇다 해서 철강 산업과 반도체 산업을 같이 이렇게 보는 것은 무리가 있을진 몰라도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그동안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움직였을 때 버텨주는 버팀목 역할을 했었던 것은 사실 현대제철, 포스코 이러한 쪽 혹은 카카오, 네이버 이쪽이었어요. 아마 다른 분들도 아실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 지수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밀리더라도 잘 버텨줬던 것은 시총상위 다른 종목들이 힘을 내줬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왕의 기한을 한 거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힘을 내주니까 그동안에 대신해서 힘을 버텨줬던 민감주들이 뭐 자연스럽게 차익 매도 물량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철강 산업의 좋고 나쁘고 이걸 떠나서 우리나라 시장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맞춰지고 있다. 그동안에 좀 밀렸던 반도체 IT
뭐 전기전자 이쪽이 좀 올라오면서 굉장히 힘을 내줬던 철강 쪽에서는 자연스럽게 좀 차익 물량이 나타나며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철강, 반도체, 자동차, 정유화학, 물론 철강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기업들의 생산량에 따라서 가격의 변동, 그리고 정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국제 정세에 따라서 혹은 중동 국가의 이제 외부 충격에 따라서 WTI 유가 가격에 따른 민감도가 있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경기 민감주를 포함한 우리나라 주식 관련 종목들은 더 볼 수 있을, 저는 더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역발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노란톡방에 오시거나 저하고 같이 하신 분들은 제 SK하이닉스를 담고 있었어요. 즉 이거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났을 때 매수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 말은 뭐냐? 조정 시에 매수를 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 조금이라도 낮은 가격에 사는 게 더 편하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반대로 SK하이닉스가 이제부터는 시세가 나기 시작하면 철강이나 이쪽이 조정이 나온다? 그럼 그 조정을 이용해서 조금 더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하는 전략도 저는 유효하다.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일제히 약세 흐름을 보였던 철강주들에 대해서 대응 전략 한번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시장의 전반적인 섹터의 밸런스가 이제 어느 정도 맞춰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도와주셨고요. 반도체 섹터가 오른 만큼 이제는 그동안 상승을 했었던 철강주들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오히려 조정세를 이용해서 저가 매수하는 방법 고려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세세하게 대응 전략 세워주시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왕, 주식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고요. 어떤 질문이든지 저희와 함께 생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방송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노란톡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또 들어오셨네요. 갯미님도 새로 들어오셨고요. 여름님이 그럼 개성공단 관련 업종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아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제형솔루텍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여름님 계속해서 많이 남겨주시네요. 오늘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들꽃님이 C랩에 대해서 종목 상담도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마지막 종목 한번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기업 공개 대어로 꼽혔던 크래프톤이 오늘 공모주 청약이 끝났는데요. 정말 부진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 일제히 하락 흐름을 보였는데요. 전문가님 관련주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좀 이어서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중국 게임 산업 규제 관련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게 되면 일단 잘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최근 들어서 가장 크게 흥행했던 기업이 바로 카카오뱅크였죠. 자, 카카오뱅크는 기존의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은행주하고는 다른 점이 있어요. 차별점이 있어요. 일단 오프라인 지점이 없는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대다수의 업무를 처리를 한다라는 차별점. 그런데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차별점, 그러니까 기존의 게임 기업하고 차별 혹은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게임주하고는 뭔가 다른 점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일 수가 있어요. 물론 만든 지금 게임의 흥행도가 굉장히 높은 것은 좋은 점수를 줄만 합니다. 근데 기존의 게임주하고 똑같은 산업, 그 안에서 흥행도가 높을 뿐이지 뭔가 이제 스페셜함이 없는 상황, 거기에 중국 규제까지 걸리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 크래프톤이 아닌가. 지금 크래프톤 관련주 이야기를 할 때 상장에서 가장 부담스러웠던 게 뭐냐면요. 높은 가격. 그런데 여기에 규제 리스크까지 걸려서
게임 산업 전반적으로 지금 불확실성이 대두가 된다? 그러면 IPO를 해서는 성과를 좀 낼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가장 기대하는 따상, 상장한 날 상한가가는 혹은 그 다음 날까지 따상상 이거를 기대하는데 그렇게 가기가 현실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IPO는 카카오뱅크까지, 크래프톤은 조금은 한 템포 쉬어가는 것도 저의 개인적으로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주시강 종목 클래스 시간인데요. 오늘장 이슈됐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번에는 김태성 전문가의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2부에서 많은 분들이 여러 종목에 대해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그래도 가장 핫했었던 종목은 아무래도 크래프톤일 것 같아요. 오늘의 상한가님도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너무 높은 것 같은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실시간으로 질문까지도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전문가님, 크래프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일단 크래프톤 질문을 지난주에도 한번 받았었고, 네. 저는 동일한 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비싸다. 그냥 단순해요. 정말 너무 비싸다. 이게 이제 많은 것을 내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사실 많은 주린이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번 해봐요. 어떤 질문이냐면, 자, 1,000만 원을 가지고 하시는 분에게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현재 95만 원 정도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한 주 사는 거하고 10,000원짜리 종목을 100주 사는 거하고 이렇게 사라고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너무 비싸서 제가 과연 사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주식을 좀 처음 접하신 분들, 주린이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똑같은 1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짜리 한 주 사는 것하고 10,000원짜리 100주를 사는 것하고 똑같이 전체 자금에서 100만 원을 사는 건데 이 투자자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부담감은 주린이 분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크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IPO를 진행한 종목들, 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 그죠? 주당 처음에 시작할 때 5만 원이에요. 근데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처음 딱 시작을 했는데 시작부터 45만 원을 찍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 사실 주식을 제법 오래 한 저는 뭐 5만 원이 됐든 이게 40만 원이 됐든 크게 뭐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 시장에는 아무래도 이제 투자 심리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SK 바이오사이언스 혹은 하이브 혹은 카카오뱅크 할 때 너도 나도 했습니다. 너도 나도. 그런데 카카오뱅크가 끝나고 딱 크래프톤을 할 때 굉장히 조용해졌어요. 잠잠해졌어요. 그죠? 왜냐하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이번 이 IPO에서도 사실은 최근까지의 그 IPO 시장한 업체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이 참여율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크래프톤이라고 하는 기업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그렇게 크지 않는 지금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크래프톤 기업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드려볼게요.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합니다. 기존 은행들하고 확연하게 달라요. 뭐가 다르죠? 온라인 뱅크, 그리고 플랫폼 사업. 기존의 은행들이 하지 않는 유니크한 사업 부분이 있어요. 제가 지금 카카오뱅크를 좀 편을 들었다 해서 카카오뱅크 편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보고 느낀 거예요. 같은 은행주 안에 이제부터 속할 수는 있지만 유니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크래프톤을 한번 보자고요. 게임주 안에서 크래프톤의 유니크함을 찾기에는 사실은 많이 어렵죠. 뭐 메타버스라는 거에 특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혹은 새로운 신기술로 만든 게임 역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크래프톤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게임들이 엄청나게 큰 흥행을 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유니크한 것보다는 그 업종 안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냈다라고밖에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하기에는 유니크함이 조금은 모자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주당 이렇게 가격이 크게 되면 요즘 시장 트렌드로 봤을 때는 지금 삼성전자도 8만 원대잖아요. SK하이닉스도 10만 원대인데. 그런데 크래프톤이 40만 원대다? 물론 이게 비교를 할 수 없는 대상이겠지만 상대적으로는 그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액면 분할까지도 저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당장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장 첫 상장을 하면서 이슈를 끌었었던 크래프톤에 대해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너무 지금 고평가가 돼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카카오뱅크와 또 비교를 해 주셨습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은행주와는 특별한 차별점이 있지만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게임주 안에서 별 다른 특이점이 없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당장 진입은 좀 무리다라고 하셨습니다. 좀 관망하는 의견 갖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톡방에 올라온 여러분들의 고민 실시간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화양연화님이 전문가님이 조금 전에 카카오뱅크 얘기하시길래 질문을 주셨어요. 그럼 금융주의 전체적인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실시간으로 소통 좀 도와주시죠. 네, 네.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융주하고 카뱅은 좀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잖아요. 크래프톤은 그냥 게임주라고 봐도 돼요. 크래프톤은 지금 상장한 게임주. 그런데 카카오뱅크는 지금 상장한 은행주라고 보기에는 다른 점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부각을 하고 있고,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 광고 사업 부분에 대한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가 올라가면서 카뱅이 같이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완전하게 다르게 봐야 된다. 카카오뱅크는 저는 플랫폼 사업 구조를 봐야 될 것 같고, 은행주들은 금리 인상 속도에 맞춰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은행주는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카카오뱅크는 조금 더 변동성을 즐겨야 된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카카오뱅크에 대한 실시간 대응까지 한번 도와주셨습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금융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사업을 주로 하기 때문인데요.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으로 지켜볼 만하지만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매매하실 때 좀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됐었던 종목에 대해서 세세하게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법 다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김태성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톡방 상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사쿠님이 지금 주리닛이라고 하셨어요. 주리닛인데 어떤 한 종목의 기관 매수와 외국인 매수에 대한 차이를 알고 싶어요 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SKIT 같은 경우에는 첫날 폭락한 이후에 기관이 계속 매수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전고점을 찍고 횡보 중인 듯 싶거든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수급의 차이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일단은요, 이 수급 주체들에 대한 성향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시장에 큰 주체가 세 곳이 있죠. 여러분들, 그죠? 개인, 그리고 외국인, 그리고 기관, 이렇게 세 곳이 있다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웃기게도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한 날,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면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를 해요. 그런 날은 어떻게 되죠? 시장이 상승보다는 하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죠? 거래소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를 해요. 자,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한 것만큼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했는데 왜 개인 투자자들이 사고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 시장은 빠지는가?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이 사고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는 날에는 왜 시장이 오르는가? 이 개념부터 좀 잡고 가야 되는데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힘의 집중도 있습니다. 힘의 집중도. 자, 제가 앵커님에게 100만 원을 드리고 저희 제작진 우리 최 PD님에게 100만 원을 드리고 제가 100만 원을 드리고 우리 제작진 분들에게 제가 만약에 돈을 많이 벌어서 100만 원씩 드리면서 자, 주식 투자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각각의 그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사는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앵커님도 4-5종목, 우리 최 PD님도 4-5종목, 우리 조현수 담당자님들도 4-5종목, 그리고 시청자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A는 4-5종목, B도 4-5종목, 뭐 공통된 종목도 있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종목들을 담을 거예요. 그러면 힘이 분산이 됩니다. 반대로 기관 투자자 혹은 외국인 투자자가 돈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상상을 잘 해보세요. 돈이 굉장히 많아요. 뭐 자산이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막 1000조, 2000조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기 날 좋은 데 가서 해변에 누워서 고민을 합니다. 아, 내가 지금 돈이 있는데 어느 종목을 사야 될까? 이 고민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미국 시장에 나는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유럽 시장에도 투자를 할 수 있고 중국 시장에도 투자를 할 수 있고 당연히 뭐 한국 시장에도 투자를 할 수 있죠. 근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 돈을 가지고 있는 주체들은 한국 시장 안에 정말 그 중소형주들까지 크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종목이 아니더라도 대형주만 보더라도 미국의 수백, 중국의 수백 종목, 유럽의 수백 종목,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것만 해도 충분하니까. 그러다 보면 기관과 외국인, 즉 이제 돈이 많은 주체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면 지수와 연동되는 누가 봐도 대한민국 하면 지금 누가 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사는 이 확률이 굉장히 높고 또 그 종목에만 집중이 되다 보니까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인 투자자들의 뭐 자금 똑같은 돈임에도 불구하고 힘의 집중도의 차이에 따라서 개인이 살 때보다는 기관과 외국인이 살 때 오히려 조금 더 시장의 상승 국면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SKIT 한번 볼게요. 자, SKI 테크놀로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날 상장한 이후에 폭락을 했어요. 이유,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하다 보니 얼마 전에 고점 찍고 횡보 중인 듯 싶거든요. 자, 여기서 궁금한 것 뭘까요? 셰코님. 일단은 내렸는데 기관이 매수를 해서 오른 걸까요? 맞아요. 기관이 매수를 하니까 오른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SKI 테크놀로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을.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니까 쭉 올라와요. 그죠? 쭉 올라와요. 그런데 지금 횡보를 하는 것은 수급의 주체가 이제는 기관이 수익 실현을 하고 외국인들이 그 물량을 받아주고 있는 그러한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확 밀리지도 않아요. 매도를 하는데도 그 매도 물량을 받쳐주고 있는 외국인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 밀리진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차트 흐름과 수급 흐름을 보면서 이야기해드릴 수 있는 것은 폭락했어요. 상장을 폭락했어요. 밑에서 기관이 받아서 올렸어요. 올리고 고점 돌파하는 듯 했더니 지금 밀려요. 밀리는 이유는 하단에서 매수를 했던 기관 투자자들의 평균가는요. 아마 17만 원에서 18만 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이때서부터 이때까지 매수를 했다 치면 가운데 평균가.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있는 건데 수익 실현할 때마다 누가 받쳐준다?
외국인 수급 주체가 받쳐주다 보니까 쭉 밀리지는 않아요. 밀리지는 않고 횡보 중이다. 그럼 여기서 외국인의 수급 주체이므로 다시 한번 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23,000원대 혹은 24,000원대 이 부분에 도달하게 되면 저는 SK 아이테크놀로지는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한번 볼게요. 지금 기관 투자자들의 저가, 기관 투자자들의 고가를 평균을 해요. 반대로 조금 더 밀려서 19만 원대, 20만 원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이 18만 원대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매매를 하는 게 좋냐면요. 조정 시에 매수를 해도 좋아요. 당연히 조정 시에 조금 더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해도 괜찮지만 조정의 끝은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올라가고 나서 보니까 여기가 조정의 끝이었구나. 여기가 조정의 끝이었구나. 여기가 조정의 끝이었구나. 이건 알 수 있지만 밀릴 때만큼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정 시에 분할 매수를 하는 방법도 물론 좋지만 지금 이 SK하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23만 원이든 혹은 24만 원이든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갈 때 그때 매수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전략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이렇게 김태성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우리 사쿠님의 질문에 좋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수급 주체별로 파급력의 차이를 알기 쉽게 해주셨는데요. 특히나 사쿠님이 주린입니다라고 언급을 해주셔서 그런지 메모장까지 직접 펼쳐주시면서 알기 쉽게 설명을 도와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그리고 이슈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정리해주시고 공부시켜주시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김태성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다음 특징주는요. 오늘 2부에서 살펴봤었던 CJ제일제당에 대해서 안 그래도 노란톡방에서 재원님이 마침 고민 상담을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앵커 재량상 이 종목부터 먼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2분기 깜짝 실적에도 불구하고 크게 급락세가 나왔어요. 특히나 지금 재원님이 실시간으로 남겨주셨던 고민을 보면요. 47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40%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오늘 하락세를 이용해서 갑자기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 종목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CJ제일제당 당연히 단기적인 시세를 보면서 들어가셨을 수도 있지만 종목을 볼 때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종목인지 아니면 이거는 조금 더 가져가야 되는 종목인지를 먼저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CJ제일제당은 지금 시총이 7조에 가까운 또 한호가에 46만 원에 가까운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단기적인 시세가 나올 확률도 드물고요. 단기적인 시세를 노리면서 매매를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접근 방법에서 조금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약에 CJ제일제당을 매수한다 그러면 최근 가격엔 절대 매수를 안 합니다. 조정을 기다렸다가 조금 더 낮은 가격에 중소형 개별주면 그냥 사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중대형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조정을 받은 다음에 사도 늦지를 않는데 지금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매수한 타점이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문제는 실적 잘 나왔는데 왜 주가가 빠져요? 아마 이걸 거예요. 자, 실적이 나와요. 모든 기업이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 그 실적의 세부 사항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LG전자도 CJ제일제당도 마찬가지로 제가 CJ제일당의 이 실적을 봤더니 아쉬운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아쉬우냐면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원인, 이유는요. 판매 단가를 올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품이 많이 팔려서라기보다는 원가가 오른 만큼 판매 단가를 올렸기 때문에 마진율이 높아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수식품을 파는 곳은요. 1개를 파냐, 10개를 파냐, 100개를 파냐 이 판매 개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바로 이제 흥행도로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CJ제일제당 저도 굉장히 선호하는 음식 제품들 많아요. 비비고 시리즈도 정말로 지금 많이 먹고 있고 그리고
CJ 제일제당에서 나오는 국이라든지 반찬이라든지 그걸 저도 많이 이용하고 애용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전만큼의 소비가 확 늘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기에는 다소 부진했다라는 거. 코로나19의 집콕촉들이 늘어나면서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었던 지난 3분기, 4분기, 올해 1분기 그 이상을 뛰어넘는 지금 성과가 나왔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물론 전년 동기 대비, 전 분기 대비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안에 실상 내실을 따져보면 뭐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할 만큼의 성과는 아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단순히 실적 발표를 기다렸다가 실적 발표가 그냥 잘 나왔다라는 그거 하나에 이제 왜 내 종목은 실적이 잘 나오는데도 안 올라가지 이렇게 고민 많이 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요. 실적 발표가 되면 그 실적 발표의 디테일한 부분도 한 번씩은 좀 봐주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여기서 내가 투자를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멈춰야 할 것인지를 이제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번 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지금 이분은 네. 비중 40%고 47만 원이신데 앞으로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저는 시간을 가지고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선 CJ 제일제당 많이 빠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봉 단위로 진짜 가장 높은 가격에 샀다 하더라도 이제 5에서 6% 정도 밀린 상황이에요. 이 정도 가지고 뭐 추가 매수를 고려한다, 손절을 고려한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시간을 좀 더 가지고 40만 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저는 더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 40만 원이에요?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죠. 자, CJ 제당 뭐 일봉상 한번 볼게요. 가장 거래량이 많이 나왔던 한 주를 볼게요. 가장 거래량이 많이 나왔던 주가 바로 이 구간이죠.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가장 활발하게 많이 붙었던 주간 단위로 보면 그걸 주봉으로 보면 확연히 보입니다. 네, 최근에 가장 거래량이 많았던 시기. 자,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40만 원부터 시작이 됐어요. 즉 이걸 보고 우리가 어느 거를 좀 캐치를 해야 되냐면 40만 원에서 42만 원에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 즉 지금은 그 사람들이 수익권이니까 크게 부담 없어요. 그런데 만약 42만 원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때 들어왔던 대량 거래량, 그때 들어왔던 많은 투자자들의 자금도 손실권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 42만 원이 이탈되고 40만 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나중에 다시 매수세가 붙을 때 붙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음을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장기적인 투자자가 아니다라면 40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손절을 잡으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고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중장기로 가겠다라고 하시면 저는 CJ 제일제당은 그래도 더 가져가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코멘트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방 참여 방법 조금 전에 QR코드를 이용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는 방법 자세하게 영상으로 알아봤는데요. 검색을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비밀번호는 아래 보이는 8463이라고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김태성 전문가의 스페셜 데이인데요.
이번 1부에서는 지난 방송 부분을 편집해서 보여드렸고요. 2부에서는 우리 노란톡방 소통도 활발하게 해드릴 예정입니다. 궁금하셨던 내용들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잠시 후 2부에서 제가 소통을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오늘 3부에서는 김태성 전문가와 화상 연결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종목 상담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3가지 맞춰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던 영상은 지난 방송 부분을 편집한 영상이니까요. 영상에 나왔던 해당 종목들의 가격은 그날의 시세라는 점 시청하시면서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8월 3일과 8월 11일 영상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